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소식입니다. 수상한 장비를 부착하고 북유럽 바다에 나타나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벨루가가 노르웨이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발디미르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벨루가의 사체가 노르웨이 남서쪽 르사비카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요. 발디미르를 모니터링해온 마린 마인드 측은 발디미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지 하루 남짓 만에 움직임 없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린 마인드는 초기 검안에서 눈에 띄는 부상은 없었다면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디미르는 2019년 봄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당시 액션캠을 끼울 수 있는 홀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로 표시된 띠를 부착하고 있어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왔습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이 돌고래에게 노르웨이어인 고래의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합쳐 발디미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띠를 제거해줬습니다. 다만 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 동물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발디미르는 지난 5년간 노르웨이와 스웨덴 해안에서 자주 목격되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수신호에 반응하는 등 사람과 교감하는 법을 알고 있는 모습도 연출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 동향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의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텔레그램을 대체할 특수 메신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러시아 측은 자국 디지털 단체인 록타르가 보안성이 뛰어나고 군사 분야에 특화된 전용 메신저를 개발했으며 전장에서의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로 개발된 메신저는 서버에 접속할 필요 없이 채팅으로 지리 데이터와 전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러시아군은 그간 전장에서 텔레그램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이지 않고 통제하기가 어려워 군의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에는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지난해 초 록타르의 텔레그램을 대체할 메신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새로운 메신저를 개발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두로프 체포에 따른 기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시각인데요. 두로프 조사 과정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가 서방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지만 지난 두로프 체포가 텔레그램에 대한 대안 찾기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은 인정하는 눈치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을 중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4일 FBI는 롱아일랜드 주거지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 순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전 차장 부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 미공개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BI는 순 전 차장이 주정부 근무 시절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 관리의 중국 방문을 주선하려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 정부 대표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순 전 차장의 남편을 위해 수백만 달러 거래를 알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 관리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오리고기 요리를 순 전 차장의 집으로 배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순 전 차장은 주 정부 사업 개발이나 아시아계 미국인 주무부서 등지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에도 여러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주 정부 노동 분야 고위직 중 한 명이었으나 불과 몇 달 후인 2023년 3월 퇴직했는데 당시 퇴직 경위에 대해 위법 행위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순 전 차장이 고위직에서 활동한 중국계 여성이고 상대국과 직간접적인 호의를 주고받았다는 점, 그리고 외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대리했다는 혐의까지 앞서 CIA 분석관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 7월 FBI에 체포된 한국계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사건과 닮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